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2023년에 외제 상승장이 올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상승장에는 돈을 어떻게 버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은 주식이 5배, 10배 오른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구글, 아마존, 뭐 애플 이런 거 다 100배 이상 오른 주식인데 그걸로 실제로 100배를 번 사람이 많이 있는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2021년 상승장에 마크 미너비니가 당시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334%의 수익을 1년 만에 내고 우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본인이 일부 거래한 거를 공개를 했어요. 나는 몇 월 며칠에 무슨 주식을 샀다라는 걸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신 분이 있고요. 그 중에 제가 일부를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컨텐츠는 제가 밑에 링크로 달아드릴게요. 미너비니는 2021년에 334%를 벌었어요. 그래서 US 인베스팅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두 번째로 우승을 합니다. 97년에 우승을 했고 2021년에 우승을 했죠. 그리고 트위터에 본인이 돈 번 21개 트레이드, 그리고 돈 잃은 7개 트레이드를 이런 식으로 공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트위터에 내가 이제 언제 그 어떤 주식을 샀다라고 공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거를 분석을 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죠. 상승장에 세계 최강자는 어떤 차트 모양을 보이는 주식을 매수를 했는가, 그게 관전 포인트이고요. 왜냐하면 미너비니는 차트가 아름답지 않으면 절대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 주식이 아무리 좋다 해도, 펀더멘털이 좋다 하더라도 차트가 안 좋으면 안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차트를 먼저 보고 그 후에 펀더멘털, 그러니까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성장하느냐, 그 성장률이 가속되느냐, 이런 거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이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너비니가 실제로 이거를 분석한 사람 거를 보고서 야, 이거 분석 꽤 잘했네. 허허.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중에서 공통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분석해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트위터에 이 아티클에 대한 글을, 홍보글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0개의 샘플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죠. 이 짧은 유튜브 영상에서 제가 몇 개만 다뤘거든요. 나머지는 이 링크 따라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1년 1월 4일 미너비니는 ANF, 아바크롬비 앤 피치라는 주식을 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때 들어갔거든요. 이때 들어가셨는데, 자 보면은 이 주식이 그 전에 큰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조금 조정이 왔고요. 조정이 온 다음에 횡보 중이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횡보를 하더라도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횡보를 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장인데 상승을 쫙 한 다음에 횡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50일 이동평균선 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바가 뭐냐면 거래량이거든요. 늘 조정이 있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를 미너비니가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요 선은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변동성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미너비니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정할 때 변동성이 줄고 거래량이 주는 거. 네, 그리고 그 조정이 끝나고 다시 그 상향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미너비니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신 분은 아마 20.94 전날 고점 돌파했을 때 들어갔을 것이고, 아마 최근 저점이 19.64 언저리에 손절을 걸어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맥시멈으로 잃을 수 있는 금액이 6.2%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연구하신 분도 미너비니가 쓴 뭐 책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미너비니가 얼추 어떻게 거래하는지 아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 이때 들어가가지고 그 후에 아바크롬비 피치가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쫙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추정하는 바는 이게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인데 아마 이거를 하향 돌파한 이때쯤 이제 익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요때 뭐 부분 익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많이 벌었죠. 이때 팔았다고 치면 80% 번 겁니다. 두 번째 트레이드, 스타 서지컬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최고점 돌파 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 상승하고 좀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을 보인 다음에 여기서는 20%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 받는데,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50일 이동평균선 위에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거래량이 좀 축소된 거를 모습을 볼 수 있고, 조금 축소했고, 그리고 변동성도 여기 보면 좀 축소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파하는 그날, 이날에는 거래량이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촥 올라갔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돌파하는 날에 거래량이 팍 폭발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손절 리스크는 5% 정도 아니까 추정을 하고 있고,
나왔고요. 컵 위브 핸들, 그러니까 미너비니가 좋아하는 차트 패턴, 컵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핸들이 나온 다음에 핸들 재돌파할 때 이제 매수하는 거, 그러니까 최고점 돌파 시 매수, 이런 게 이제 스타 서지컬이었고요. 얘는 어떻게 됐냐? 얘도 이제 이때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드신 다음에 아마 요때 그리고 요때 익절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모더나 잘 아시죠? 우리 백신 모더나입니다. 얘도 보면은 출렁출렁하지만 그 결국은 장기 추세가 이제 상승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올라갔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간 거잖아요. 올라갔다 출렁 하다가 올라갔다 출렁하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또 한번 조금 조정을 받는데 얘도 컵 위브 핸들, 컵이 생기고 이제 조금 내려갔다가 재돌파할 때 이제 들어간 거죠. 이때도 보니까 지금 그 신고가인 것 같네요. 신고가 때 들어갔습니다. 추세는 상승하고 컵 위브 핸들이 나왔고, 그렇죠. 이때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변동성은 줄진 않았네. 근데 이제 미너비니가 물론 이 모든 게 다 잘 나오는 종목을 사는 걸 선호하긴 하지만 이 말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는 뭐 크리테리아가 10개가 있는데 8개 정도 맞고 2개는 안 맞다 해도 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이제 그 최근 고점 저점 얼추 봐가지고 아마 손절 포인트가 4% 정도 아니었을까라고 이 아티클을 쓰신 분이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됐냐? 이렇게 사실 최고가에 들어간 거죠. 신고가에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한번 신나게 올랐습니다. 쫙 올라갔죠. 그래서 이걸 쓰신 분은 요때가 클라이맥스 톱,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가 막 콧발에가 쫙 마지막 올라가는 요때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는 이평 보고 요때 정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네 번째는 테슬라, 우리의 친구 테슬라가 있죠. 21년 9월 24일 날 매수를 하셨고요. 이제 그 이 아티클 쓰신 분이 이건 아주 정석적인 친구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에 테슬라가 173% 올랐어요. 이때 여기까지 173% 올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봤죠. 조정을 봤는데 보시다시피 거래량과 변동성 두 개가 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높았는데 여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도 이제 커브 핸들, 그러니까 요게 나오고 이게 나온 다음에 핸들이 좀 떨어진 다음에 재돌파 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쵸? 추세는 확실히 상승 추세가 전에 있었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근데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과 변동성이 줄어들고 다시 그 조정을 극복하고 다시 재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이 미너비니의 트레이드 마크이죠. 이때 들어가가지고 이때 들어가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올라갔고요. 여기서도 요때 이제 부분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면 이때가 마지막으로 5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아래로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는 분명히 정리가 다 끝났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때 일부를 팔지 않았을까라고 이 아티클을 쓰신 분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아시죠? 이렇게 오른 다음에 그 후에 테슬라가 끝없는 하락을 보였죠. 여기서도 80%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UPS가 있습니다. 왜 그 저기 물류 택배하는 UPS 있잖아요. 10월 12일날 들어가셨대, 21년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닝도 그때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전에 이미 미친 듯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올라 있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볍게 조정을 받았는데 이때 미너비니가 포착을 한 거죠. 늘 이분은 상승 추세가 쫙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재돌파할 때 들어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재돌파할 때 이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변동성은 딱히 많이 줄진 않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 네, 그 후에 또 미친 듯이 오릅니다. 그죠? 이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늘 똑같아. 조정을 받고 나서 조정 재돌파할 때 고 매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21년 12월 3일 날 이분이 엔비디아를 공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2021년 11월부터 미국장을 안 좋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고객들한테 야 이제 파세요, 이제 그 고점에 이제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12월 3일 날 이분이 엔비디아를 공매도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11월에 그때 나스닥 지수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장을 주도했던 리더 주식들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이제 엔비디아가 그 중에 이제 하나였겠죠. 네, 여기 보면은 그쵸, 엔비디아가 21년에 그래서 쫙쫙쫙 이제 오르고 있다가 그 이제 이때 고점을 찍고, 네, 그쵸, 저점 고점 저점이고 여기 또 고점이 나오는데 이 고점이 전 고점보다 낮게 형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그 전 저점을 뚫고 아래로 내려갈 때 이분은 이 주식을 공매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점 저점 고점이 전 고점보다 낮았어. 그리고 전 저점도 하향 돌파가 됐네. 공매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쯤 파신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갔는데 이때 그 대회가 끝났거든요. 이제 2021년 대회가 끝났는데 이때 파셨을 수도 있고 뭐 이때 이제 공매도를 커버하셨을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310에 이분이 공매도를 하셨는데 이 주식이 나중에 11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엔비디아 작살났거든요. 그 후에.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매수가 있고요. 이거를 또 이분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너비니가 20 몇 개 거래를 밝혔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이 들어갈 때는 늘 20일 EMA,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EMA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이동평균선 중에 하나인데 최근의 가격에 비중을 더 크게 두는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SMA는 그냥 이제 모든 그 날에 그 가격을 똑같이 이제 배분하는 그런 이제 이동평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론적으로 늘 가격이 이동평균 위에 있을 때만 이분은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손절 리스크는 5% 언저리로 추정이 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요거를 보면은 이분이 이제 손절 라인을 잡아놓은 게 평균적으로 자신의 이제 매수 가격의 한 5% 밑에다가 잡아놨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평균적으로 그 전에 많이 오른 놈만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전에 벌써 170% 오른 놈들을 매수를 하셨고요. 얘네들이 20에서 35% 조정을 받을 때 그 조정을 극복하고 다시 고점을 뚫을 때 그때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요하시는 게 가격 추세, 거래량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 이거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시고요. 이제 보시면은 추세를 따른 주식이 여기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떨어지는 주식이 여기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떨어진 주식이 여기 있고요. 늘 매번 이 모든 조건을 맞춘 주식을 산 건 아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얼추 이런 조건이 다 충족되는 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너무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냥 주식을 상승장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데 그거 공부하는 거는 세계 최강이 어떻게 했나 그거를 보고 따라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링크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